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글로벌 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경제 신호는 서로 엇갈리고 지정학적 긴장감은 높아졌죠. 오늘 저와 함께 이 복잡하게 얽힌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이 혼돈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찾아야 할 기회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지난 이틀간 시장을 뒤흔들었던 5대 뉴스가 뭔지 딱 짚어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였던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경제 상황, 또 여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까지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난 48시간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보실 이 5가지 사건이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을 거의 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5가지가 지난 48시간의 핵심입니다. 첫째,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엔비디아 실적,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죠. 둘째, 미국 고용지표는 혼란스러웠고 연준은 계속 긴축 신호를 보냈습니다. 셋째, 동북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고요. 넷째, 이에 대응해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외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 코스피는 좀 다른 길을 갔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엔비디아의 역설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왜 반대로 갔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게 바로 지금 미국 시장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의 역설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탄탄한 실적, 즉 펀더멘털과 불안한 투자 심리가 정면으로 딱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570억 달러. 이게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입니다. 월가의 예상치를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무려 62%나 성장했습니다. CEO인 젠슨 왕이 수요가 차트를 뚫고 나갈 정도라고 자신했을 만큼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주가는 폭등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장의 반응이 딱 갈렸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근데 정규장이 딱 열리자마자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너도 나도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결국 3.2% 하락으로 마감하고 말았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Priced for Perfection입니다. 한마디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웬만한 좋은 소식에는 이제 더 감흥이 없는 상태. 뭐 그런 거죠. 이미 모든 좋은 시나리오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상 완벽한 성적표가 나오니까 이제 뉴스에 팔아야겠다 하는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해버린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은 게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좀 늦게 발표된 미국의 고용보고서였습니다.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시장 예상치인 5만 명을 2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11만 9천 명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한 신호가 훨씬 많았습니다. 일자리는 늘었는데 실업률은 2021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고요. 동시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올해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다면서 긴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른바 매파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러니까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덮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이 그냥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동북아에서는 한중일 협력에 금이 가고 미중 갈등은 여전했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외교 마찰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에 저성장의 늪에 빠진 유럽 경제까지.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 투자자들이 더 이상 안정적인 글로벌 협력에 기댈 수 없게 됐다는 것, 즉 불확실성이 이제 뉴 노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글로벌 격변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아주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해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SHINE 이니셔티브입니다. 핵심은 바로 다변화예요.
기존의 미국과 중국에만 너무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중동과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대외적인 움직임이 긍정적인 국내 신호들과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7년 만에 북한의 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리스크 관리에도 나섰죠. UAE나 이집트와의 구체적인 경제협력은 SHINE 이니시어티브가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글로벌 이벤트들을 한국 시장 그리고 개별 종목들과 직접 연결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1월 20일 우리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무려 1.92%나 상승했죠. 이게 왜 그랬냐면 미국 정규장이 열리기 전에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하던 엔비디아의 실적 호재를 우리 시장이 미리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자, 이 표가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뉴스가 어떤 투자 기회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전략 지도 같은 거죠. 첫째, 엔비디아입니다. 이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주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죠. HBM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건 다시 확인됐지만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조정이 올 때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해 보입니다. 둘째, SHIN 이니시에이티브입니다. 이건 방산, 원전, 인프라 관련주들이죠. 이쪽은 미국 기술주 흐름과는 별개로 강력한 정부 정책 지원을 받기 때문에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옵니다. 셋째, 공급망 재편 이슈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배터리 기업에, 마지막으로 신성장 동력은 현대차나 하이브 같은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명확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번 일들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바로 이 시차적 반응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월 20일 한국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사실에 먼저 환호한 거고요. 하루 뒤 미국 시장을 덮쳤던 차익 실현 심리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시간차의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최종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20일의 급등을 보고 섣불리 따라가는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합니다. 대신 이 시차를 활용해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 반영될 것에 대비해야 하죠. 모든 종목을 다 보기보다는 샤인 이니시어티브처럼 정책 모멘텀이 확실한 섹터, 그리고 단기 조정 후에 펀더멘탈이 더 빛을 발할 반도체 섹터, 이렇게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있는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20일의 상승은 추세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좋은 소식을 먼저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시장의 방향은 미국 증시가 차익 실현 매물을 얼마나 잘 소화해내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분석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부디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